로스앤젤레스 FC가 험지 BBVA 컴패스 스타디움에서 휴스턴 다이나모를 2대0으로 무참히 짓밟았지만 전광판의 결과는 홈팀이 자초한 재앙 같은 두 장의 다이렉트 레드카드에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전반 45분에서 2분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며 여전히 큰 충격과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공이 이미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스터드 태클을 날렸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다른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책상을 내리치며 폭력적인 축구를 맹비난하고 카를로스의 영구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동안 티에리 앙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카메라 감독에게 손흥민이 부상을 딛고 힘겹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프리즈 프레임, 화면 정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었던 킬러의 눈으로 앙리는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인 공격수의 눈빛을 응시했고 상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미국 전체를 경외하게 만든 무서운 심리적 무기의 정체를 발가벗겼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폭력의 역설, 한국적인 고요함. 이 선사한 뼈아픈 모욕 앙리는 거친 반칙을 당했을 때 남미나 유럽 슈퍼스타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과 손흥민의 반응을 저울에 올리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을 피치 위에서 도살자 역할을 맡은 자들의 그림자 심리학, 섀도우 사이콜로지, 어두운 심리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거칠었던 시기에 뛸 때 수비수들은 항상 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제가 골을 넣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심리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앙리가 또렷하게 분석했습니다. 폭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며 화를 내고 보복을 가하면 당신은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잔디밭에 뒹굴며 엄살을 피우고 울고 심판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경기 템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는 화면 속 천천히 일어나는 손흥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십시오.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스터드로 그의 발뒤꿈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분명 진짜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직후 소니가 무얼 했습니까? 그는 상대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심판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역경 앞에서의 완벽한 평정심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척도라 여기는 한국 문화에서 단련된 옛 현인들의 고요한 철학, 즉 강철 같은 규율을 몸에 품고 있습니다. 소니가 그 도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등 돌려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반칙을 저지른 자의 자존심에 가하는 가장 잔인한 모욕입니다. 그 행동은 휴스턴 수비수의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무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내 놈의 그 알량한 폭력 따위는 내 신경을 거스를 자격조차 없다. 분노를 전술적 파괴력으로 치환하다 고요함이 곧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앙리는 전자전술판 4반을 사용하여 손흥민이 후반전에 육체의 고통과 분노를 어떻게 파괴적인 전술 에너지로 치환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천재들에게 고통은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인지 능력을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앙리가 예리한 전술적 시야로 설명했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의 시스템이 무식하고 물리적인 충돌로 자신의 두 다리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소니는 자신의 활동 구역 히트맵을 변경했습니다. 전반전처럼 터치라인을 따라 속도 경쟁을 하는 대신 그는 중앙 지역의 하프 스페이스로 깊숙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스프린터의 역할을 내려놓고 플레이메이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휴스턴 수비수들이 반칙을 범하기 위해 다리를 뻗기도 전에 극도로 정교한 일대 이 터치 패스로 압박을 빠져나와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투입해 버렸습니다. 앙리는 선제골 상황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55분 마르코 델가도에게 찔러준 그 예술적인 어시스트야말로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차원이 다른 복수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두뇌를 이용해 고통을 암호화하고 그것을 전술적 파괴력, 살상력으로 변환시켜 방금 전까지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했던 자들을 공만 쫓아다니는 어설픈 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팀에게 가장 깊은 내상을 입히는 곳, 바로 전광판을 가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레드카드, 절망의 축추방 상태. 티에리 앙리의 분석은 휴스턴 다이나모의 아구스틴 부사트가 75분에 받은 두 번째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해부할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설적인 공격수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수비 실수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항복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사트의 레드카드는 사실 이 경기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앙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폭발적으로 쇄도할 때 부사트는 뒤에서 그를 껴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벤 올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절망감을 설명하기 위해 앙리는 고전적인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체스 용어 중에 축츠방이라는 아주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두더라도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죠. 당신은 강제로 체스말을 움직여야 하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지능과 끊임없는 압박으로 휴스턴 수비진 전체를 축츠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손흥민을 놔주면 골망이 흔들립니다. 그를 잡아끌면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부사트는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상구, 일종의 해방감으로 레드카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격수 슈퍼스타가 상대방 스스로 피치를 도망치기 위해 레드카드를 원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립했다는 뜻입니다. 최강자의 유산. 두 발로 승리하고 심장으로 마음을 얻다 생방송에서 10분간의 논평을 마친 티에리 앙리는 전자펜을 내려놓고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흥민의 숭고한 스포츠 정신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MLS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리그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슈퍼스타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리그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고개 숙여 존경하게 만듭니다. 앙리가 묵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보복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원수를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클래스, 관용, 그리고 전술적 시야로 보복하는 것은 신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휴스턴 다이나모는 가장 원초적이고 추악한 축구로 LAFC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BBVA 컴패스 스타디움이라는 지옥의 용광로를 관대한 왕의 자태로 빠져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7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 경기를 보고 있었다면 손흥민의 행동이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교육적 교훈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미국의 공간 전술에 대한 교훈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의 정수가 담긴 회복 탄력성, 인내 이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흙탕 속에 짓밟으려 할수록 나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이다. 오늘 휴스턴 다이나모뿐만 아니라 MLS 전체 계레이 FC의 7번 앞에 진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티에리 앙리의 체스 철학과 행동 심리학이 결합된 날카로운 분석은 전 세계 언론에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가디언 앙리는 아름다운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손흥민이 상대를 축추방 상태에 빠뜨린 것은 그의 커리어가